1년 전만 해도 6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컴퓨터 메모리가 있습니다. DDR5 16기가짜리요? 지금 이 메모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42만 원입니다. 7배가 뛰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지금 다나와나 쿠팡에서 DDR5 32기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년 10월에 24만 원이었던 제품이 지금 80만 원입니다. 3개월 만에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 가격이 한 달 뒤에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2달 뒤에는 더더욱 오릅니다. 여러분이 새 노트북을 사려고 한 달만 미루셨다면요, 이미 30만 원을 손해보신 겁니다. 작년에 살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요, 최대 180만 원까지 더 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북 6 프로가 463만 원입니다. 작년 전작 갤럭시북 5 프로가 280만 원이었거든요. 93%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나오는 갤럭시 S26, 벌써 10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100만 원이면 맞출 수 있었던 PC가 지금은 17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이 붕괴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한테는 물건을 안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컴퓨터용 메모리, 스마트폰용 메모리 생산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45조 원, 전년 대비 4배가 뛰었습니다. 물건을 덜 파는데 돈을 더 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오히려 미국이 움찔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대 IT 기업들 구글, 아마존, 애플, 이 회사들 임원이 한국 평택 호텔에서 몇 달째 살고 있습니다. 메모리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면서요. 못 사오면 해고당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삼성전자는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메모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어떻게 세계 최강 기업들을 무릎 꿇렸는지 그 전략을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트럼프가 왜 으름장만 놓고 실제로는 손을 못 대는지 그 딜레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빵집 하나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빵집이 딱 하나 있어요. 삼성 빵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빵집이 마을 전체에 빵을 공급합니다. 원래 이 빵집은 1,000원짜리 식빵을 엄청나게 많이 구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게 다 1,000원짜리 식빵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이죠. 그런데 어느 날 VIP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AI예요. 이 손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식빵 치워. 나는 10만원짜리 프리미엄 케이크만 먹어. 이걸 HBM이라고 합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급 메모리예요. 자, 여러분이 빵집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0원짜리 식빵을 100개 팔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10만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팔아도 10만원이에요.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케이크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식빵 굽던 화덕을 부숴버렸어요. 그 자리에 케이크 전용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DDR4 메모리 생산 라인을 HBM 생산 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업계 분석에 따르면 DDR4 생산량이 2026년에는 원래의 2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8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크를 만들려면 식빵보다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요. 반도체 업계에는 1대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HBM 1개를 만들려면 일반 디램 3개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가 필요해요. 웨이퍼는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인데요. 쉽게 말해서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식빵 3개 만들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이 케이크를 더 많이 만들수록 식빵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공급 절벽의 핵심 원인이에요.
실제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55%에서 60% 상승할 전망입니다. 1월 둘째 주에만 DDR4 8기가 제품이 12% 넘게 올랐어요. 현물 가격이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메모리 재고가 30주치나 쌓여 있었어요. 창고에 물건이 넘쳐났던 거죠. 지금은요. 8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어요. 공급이 수요의 60%밖에 못 채우는 상황.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0명이 빵을 사러 왔는데 빵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4명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벌어집니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이 빵을 가져가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가보면요. 로비에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구글 명함 든 사람, 아마존 명함 든 사람,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 IT 기업들 구매 담당 임원들이 여기서 몇 달째 살고 있습니다. 원래 출장이라는 게 길어야 일주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개월째 체크아웃을 안 해요. 왜냐고요? 삼성전자한테 메모리를 사야 하거든요.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글 내부에서 HBM 물량을 확보 못한 구매 담당 임원이 해고됐다는 소문이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못 싸우면 잘린다. 이 정도로 메모리 확보가 절박해진 거예요. 한때 이 기업들은 갑이었어요. 부품 좀 싸게 팔아.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발 팔아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텀블러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 AI라는 괴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챗 GPT 아시죠? 2022년 말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 회사들이 전부 AI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GPU, 그래픽카드요? 그런데 이 GPU가 제대로 일하려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받아야 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GPU는 엄청나게 빠른 요리사예요. 1초에 요리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1초에 10개밖에 안 들어오면요. 요리사가 90% 시간을 놀아야 해요. 재료 기다리면서요. HBM은 이 재료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컨베이어 벨트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도 제 성능을 못 내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HBM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HBM 없으면 AI 서비스 못 돌려요. AI 서비스 못 돌리면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회사가 망해요. 두 번째 원인, 삼성전자의 초강수입니다. 삼성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어요. 식빵보다 케이크가 돈이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산 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HBM, 서버용 고용량 DDR5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에 올인했어요.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는요. 최소한만 생산합니다. 전략적으로 공급을 조절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KB증권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27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연간으로 보면요. 영업이익 전망이 145조 원에서 155조 원 사이입니다. 시티그룹은 155조 원으로 봤어요.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년 대비 324% 증가. 직전 슈퍼사이클에 30배 이상을 상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진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턴키 전략이라고 합니다. 턴키가 뭐냐면요. 열쇠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반도체 위탁 생산도 하고 패키징도 해요. 이 세 가지를 한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요. 메모리는 만들지만 반도체 위탁 생산은 못해요. TSMC한테 맡겨야 해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삼성은 달라요. 고객사가 설계도만 가져오면 칩 생산부터 메모리 적층, 최종 포장까지
한 번에 다 해줘요. 생산 시간이 경쟁사 대비 20% 이상 단축됩니다. 시간이 돈인 AI 시장에서 20% 빠르다?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차세대 HBM4 이야기도 해볼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에 들어갈 메모리입니다. 삼성의 HBM4가 전력 효율과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 메모리 업체 중 최고점을 받았어요. 이걸 기반으로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작년의 2배예요. 랜드 플래시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랜드는 SSD 같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업용 SSD 주문이 폭주했어요. 가격이 전년 대비 57% 이상 올랐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쟁사들은 아예 가격을 10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어요.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선불로 현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인, 트럼프의 딜레마를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한국 기업이 미국 돈을 빨아들이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메모리 기업에게는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00%예요. 물건값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충수가 되니까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돼요.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요. 델 서버 가격이 올라가요. 테슬라 차 가격이 올라가요. 빵집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마을에 보안관이 있어요. 트럼프 보안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보안관이 삼성 빵집 사장한테 말해요. 야, 빵 비싸게 파니까 세금 100%네. 안 그러면 총 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보안관이 쓰는 총도 삼성 빵집 빵을 먹어야 발사가 돼요. 미국 AI 산업이 삼성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보안관이 총을 쏘면요, 자기 총이 안 나가요. 결국 헛기침만 하고 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2곳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메모리를 만들지만 HBM 기술력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지금 당장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삼성을 제재하면 미국 AI 산업의 심장이 멈춰요. 구글 AI가 멈추고 아마존 AWS가 멈추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멈춰요. 자국 기업들 목을 조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만과의 형평성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대만 TSMC와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관세 면제 혜택을 줬어요. 한국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 No less favorable. 같은 조건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현실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으름자는 놨지만 실제 타격은 못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시 빵집으로 설명하면요. 1단계. 마을에 평화로운 빵집이 있었어요. 1,000원짜리 식빵을 마을 사람들한테 열심히 팔았습니다. 2단계. AI라는 거인이 나타났어요. 10만원짜리 케이크만 먹겠다고 합니다. 3단계. 빵집 사장이 돈 냄새를 맡았어요. 식빵 화덕을 부수고 케이크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4단계. 식빵이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우성. 남은 식빵 하나를 두고 경매가 벌어집니다. 가격이 7배로 뜁니다. 5단계. 옆마을 보안관이 나타났어요. 세금 내라고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보안관 총도 삼성빵을 먹어야 나가는 총이에요. 결국 헛기침만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2018년에도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차원이 달라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에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메모리가 그냥 부품이었어요. 사고 싶으면 사고, 비싸면
기다렸다가 사면 됐어요. 지금은 달라요. 메모리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퍼규처럼요. 확보 못하면 사업 자체가 멈춰요.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나시나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줄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어요. 지금 메모리 시장이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메모리를 쥔 나라가 힘을 갖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삼성전자의 공급 주도권은 언제까지 갈까요? 업계에서는 2027년 평택 P4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삼성은 거기다 평택 P5 공장도 착공했어요. 2028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새 공장이 돌아가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전망했어요. 올해 글로벌 디램 매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이다. 낸드는 45% 증가할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 르네상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황금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PC 메모리 원가 비중이 전체의 15%에서 20%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25%에서 30%로 뛰었습니다. CPU나 그래픽카드 가격이랑 비슷해졌어요. 이게 다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전망을 보면요, 올해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가 7% 상승할 거래요. TV는 최소 3% 이상 오를 거고요. 저가형 스마트폰은 원가가 25%나 증가할 전망이에요. 중가형은 15%, 고가형은 10%요. 비싼 폰일수록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인상폭이 덜해요. 싼 톤일수록 타격이 커요. 노트북 시장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어요. 대리 지난해 말에 기업용 노트북 가격을 사양에 따라 최대 30% 올렸어요. 세계 1위 레노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고요. 에이수스도 이달부터 노트북 가격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슈링크플레이션까지 등장했어요. 가격은 그대로 두고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과사양 줄이는 거랑 똑같은 수법이죠. 중소형 PC 업체들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대형 브랜드는 삼성전자랑 장기 계약을 맺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업체들은 그런 협상력이 없어요. 중국의 화이트박스 업체들, 산피 없이 싼 PC 만드는 곳들이요.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래요. 일부 소규모 조립 PC 업체들은 판매 중단까지 몰렸고요.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PC 업체의 출하량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조달 능력, 협상력에 달려있다. 글로벌 브랜드와 메모리 제조사 간 신뢰 관계가 이번 가격 급등 국면을 헤쳐나가는데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요, 삼성이랑 친한 회사는 살아남고 아닌 회사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트렌드포스는 올해 글로벌 노트북 시장 전망을 불과 석 달 만에 3번이나 바꿨어요. 처음에는 1.7% 성장이래요. 그 다음에 2.4% 감소로 바꿨어요. 지금은요, 5.4% 감소예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노트북 가격이 오르고, 노트북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보는 곳도 있어요. 중국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CXMT라고도 불러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고급 제품에 집중하느라 범용 디램 시장을 비웠잖아요. 그 틈을 이 회사가 파고들고 있어요. HP 같은 PC 제조사들이 부족한 디램을 창신 메모리에서 조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2025년에 창신 메모리가 창사 후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삼성이 고급 시장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중저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 격차가 있어서 괜찮지만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면 삼성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해요. 트럼프가 지금은 움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메모리 생산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마이크론을 지원해서 한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텔도 AI 칩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2027년까지가 승부처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뭘 하고 있냐면요. 평택의 P5 공장을 착공했어요. 차세대 D램과 HBM 생산 라인이 2028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하고 10나노급 6세대 D램을 한 곳에서 직접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기술 초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메모리 가격 폭등은 단순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아니에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원인 4가지를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AI 괴물의 등장입니다. 챗 GPT 이후 모든 빅테크가 AI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HBM 없이는 AI를 돌릴 수 없어요. 둘째, 1대3 웨이퍼 법칙이에요. HBM 하나 만들면 일반 D램 3개 만들 능력이 사라져요. 케이크 만들수록 식빵이 없어지는 구조예요. 셋째, 삼성의 초강수입니다. 고수익 제품에 올인하고 범용 제품 생산을 줄였어요. 전략적으로 공급 절벽을 만든 거예요. 넷째, 트럼프의 딜레마예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미국 AI도 멈추거든요. 결국 2026년은 반도체 역사에서 특별한 해로 기록될 거예요. 메모리가 부품에서 전략 자산으로 바뀌네.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지방 도시 호텔에서 노숙하며 메모리를 구걸하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네. 업계에서는 이걸 반도체 르네상스, 메모리 특이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 상황을 개인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어요.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을 사실 계획이 있다면요. 미루지 마세요. 한 달 뒤에는 더 비싸집니다.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어요. 꼭 최신 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전 세대 제품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격 인상 전에 생산된 재고 물량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구형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대요. 심지어 DDR3 메모리 가격도 올랐어요. 이미 퇴역한 줄 알았던 구형 제품까지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AMD는 단종됐던 AM4 CPU를 재생산한다고 해. 그만큼 시장이 뒤틀린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전 세계 메모리 업체 중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대요.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고 시티그룹은 영업이익 전망을 155조 원으로 상향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어요. 전 세계 HBM 시장의 대부분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눠 갖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업 이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경쟁력이에요. 외교 협상력이에요. 트럼프가 움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도체가 21세기의 석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모리가 21세기의 석유예요. 석유는 대체재가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하지만 메모리는요. AI를 돌리려면 HBM이 필요해요. 대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말씀드릴게요.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20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새 공장이 가동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메모리 가격 상승도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에요. 1분기에 50에서 60% 오르고 2분기에도 20% 추가 상승할 거래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황금기가 2027년 P4 가동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 이후에도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호황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IT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메모리 가격 폭등은 AI 때문이에요.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반 D램 생산이 줄었어요. 둘째, 삼성전자가 초강수를 뒀어요. 고수익 제품에 올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셋째, 미국도 손을 못 대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미국 AI도 멈추거든요. 넷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요. 사실 계획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부품에서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어요. 확보 못하면
사업이 멈추는 시대가 왔어요. 그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2026년은 반도체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해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가 실질적인 돈으로 증명되는 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의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빵집 비유로 마무리할게요. 마을 유일한 빵집이 케이크 장사로 대박이 났어요. VIP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옆마을 보안관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요. 식빵 사러 온 마을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가격이 7배나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빵집 덕분에 마을 전체가 부자 마을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마을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빵집 덕분에 전 세계가 우리한테 줄을 서고 있어요. 트럼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소비자들은 좀 비싼 값을 치르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그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메모리 가격 폭등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의 황금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 따라잡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6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컴퓨터 메모리가 있습니다. DDR5 16기가짜리요? 지금 이 메모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42만 원입니다. 7배가 뛰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지금 다나와나 쿠팡에서 DDR5 32기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년 10월에 24만 원이었던 제품이 지금 80만 원입니다. 3개월 만에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 가격이 한 달 뒤에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2달 뒤에는 더더욱 오릅니다. 여러분이 새 노트북을 사려고 한 달만 미루셨다면요. 이미 30만 원을 손해보신 겁니다. 작년에 살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요. 최대 180만 원까지 더 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북 6 프로가 463만 원입니다. 작년 전작 갤럭시북 5 프로가 280만 원이었거든요. 93%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나오는 갤럭시 S26 벌써 10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100만 원이면 맞출 수 있었던 PC가 지금은 17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이 붕괴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한테는 물건을 안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컴퓨터용 메모리, 스마트폰용 메모리 생산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45조 원, 전년 대비 4배가 뛰었습니다. 물건을 덜 파는데 돈을 더 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오히려 미국이 움찔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대 IT 기업들 구글, 아마존, 애플 이 회사들 임원이 한국 평택 호텔에서 몇 달째 살고 있습니다. 메모리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면서요. 못 사오면 해고당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삼성전자는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메모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어떻게 세계 최강 기업들을 무릎 꿇렸는지 그 전략을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트럼프가 왜 으름장만 놓고 실제로는 손을 못 대는지 그 딜레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빵집 하나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빵집이 딱 하나 있어요. 삼성빵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빵집이 마을 전체에
빵을 공급합니다. 원래 이 빵집은 1,000원짜리 식빵을 엄청나게 많이 구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게 다 1,000원짜리 식빵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이죠. 그런데 어느 날 VIP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AI예요. 이 손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식빵 치워. 나는 10만원짜리 프리미엄 케이크만 먹어. 이걸 HBM이라고 합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급 메모리예요. 자, 여러분이 빵집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0원짜리 식빵을 100개 팔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10만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팔아도 10만원이에요.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케이크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식빵 굽던 화덕을 부숴버렸어요. 그 자리에 케이크 전용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DDR4 메모리 생산 라인을 HBM 생산 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업계 분석에 따르면 DDR4 생산량이 2026년에는 원래의 2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8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크를 만들려면 식빵보다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요. 반도체 업계에는 1대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HBM 1개를 만들려면 일반 디램 3개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가 필요해요. 웨이퍼는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인데요. 쉽게 말해서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식빵 3개 만들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이 케이크를 더 많이 만들수록 식빵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공급 절벽의 핵심 원인이에요. 실제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 디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55%에서 60% 상승할 전망입니다. 1월 둘째 주에만 DDR4 8기가 제품이 12% 넘게 올랐어요. 현물 가격이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메모리 재고가 30주치나 쌓여 있었어요. 창고에 물건이 넘쳐났던 거죠. 지금은요. 8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어요. 공급이 수요의 60%밖에 못 채우는 상황.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0명이 빵을 사러 왔는데 빵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4명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벌어집니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이 빵을 가져가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가보면요. 로비에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구글 명함 든 사람, 아마존 명함 든 사람,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 IT 기업들 구매 담당 임원들이 여기서 몇 달째 살고 있습니다. 원래 출장이라는 게 길어야 일주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개월째 체크아웃을 안 해요. 왜냐고요? 삼성전자한테 메모리를 사야 하거든요.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글 내부에서 HBM 물량을 확보 못한 구매 담당 임원이 해고됐다는 소문이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못 싸우면 잘린다. 이 정도로 메모리 확보가 절박해진 거예요. 한때 이 기업들은 갑이었어요. 부품 좀 싸게 팔아.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발 팔아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텀블러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 AI라는 괴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챗 GPT 아시죠? 2022년 말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 회사들이 전부 AI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GPU, 그래픽카드요? 그런데 이 GPU가 제대로 일하려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받아야 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GPU는 엄청나게 빠른 요리사예요. 1초에 요리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1초에 10개밖에 안 들어오면요. 요리사가 90% 시간을 놀아야 해요. 재료 기다리면서요. HBM은 이 재료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컨베이어 벨트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도 제 성능을 못 내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HBM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HBM 없으면 AI 서비스 못 돌려요. AI 서비스 못 돌리면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회사가 망해요. 두 번째 원인, 삼성전자의 초강수입니다. 삼성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어요. 식빵보다 케이크가 돈이 된. 그래서 과감하게 생산 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HBM, 서버용 고용량 DDR5,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에 올인했어요.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는요, 최소한만 생산합니다. 전략적으로 공급을 조절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KB증권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27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연간으로 보면요, 영업이익 전망이 145조 원에서 155조 원 사이입니다. 시티그룹은 155조 원으로 봤어요.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년 대비 324% 증가, 직전 슈퍼사이클에 30배 이상을 상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진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턴키 전략이라고 합니다. 턴키가 뭐냐면요, 열쇠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반도체 위탁 생산도 하고 패키징도 해요. 이 세 가지를 한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요, 메모리는 만들지만 반도체 위탁 생산은 못해요. TSMC한테 맡겨야 해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삼성은 달라요. 고객사가 설계도만 가져오면 칩 생산부터 메모리 적층, 최종 포장까지 한 번에 다 해줘요. 생산 시간이 경쟁사 대비 20% 이상 단축됩니다. 시간이 돈인 AI 시장에서 20% 빠르다?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차세대 HBM4 이야기도 해볼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에 들어갈 메모리입니다. 삼성의 HBM4가 전력 효율과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 메모리 업체 중 최고점을 받았어요. 이걸 기반으로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작년의 2배예요. 랜드 플래시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랜드는 SSD 같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업용 SSD 주문이 폭주했어요. 가격이 전년 대비 57% 이상 올랐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쟁사들은 아예 가격을 10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어요.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선불로 현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인, 트럼프의 딜레마를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한국 기업이 미국 돈을 빨아들이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메모리 기업에게는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00%예요. 물건값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충수가 되니까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돼요.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요. 델 서버 가격이 올라가요. 테슬라 차 가격이 올라가요. 빵집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마을에 보안관이 있어요. 트럼프 보안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보안관이 삼성 빵집 사장한테 말해요. 야, 빵 비싸게 파니까 세금 100%네. 안 그러면 총 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보안관이 쓰는 총도 삼성 빵집 빵을 먹어야 발사가 돼요. 미국 AI 산업이 삼성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보안관이 총을 쏘면요, 자기 총이 안 나가요. 결국 헛기침만 하고 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2곳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메모리를 만들지만 HBM 기술력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지금 당장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삼성을 제재하면 미국 AI 산업의 심장이 멈춰요. 구글 AI가 멈추고 아마존 AWS가 멈추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멈춰요. 자국 기업들 목을 조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만과의 형평성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대만 TSMC와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관세 면제 혜택을 줬어요.
한국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 No less favorable. 같은 조건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현실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으름자는 놨지만 실제 타격은 못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시 빵집으로 설명하면요. 1단계. 마을에 평화로운 빵집이 있었어요. 1,000원짜리 식빵을 마을 사람들한테 열심히 팔았습니다. 2단계. AI라는 거인이 나타났어요. 10만원짜리 케이크만 먹겠다고 합니다. 3단계. 빵집 사장이 돈 냄새를 맡았어요. 식빵 화덕을 부수고 케이크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4단계. 식빵이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우성. 남은 식빵 하나를 두고 경매가 벌어집니다. 가격이 7배로 뜁니다. 5단계. 옆마을 보안관이 나타났어요. 세금 내라고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보안관 총도 삼성빵을 먹어야 나가는 총이에요. 결국 헛기침만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2018년에도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차원이 달라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에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메모리가 그냥 부품이었어요. 사고 싶으면 사고, 비싸면 기다렸다가 사면 됐어요. 지금은 달라요. 메모리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석유처럼요. 확보 못하면 사업 자체가 멈춰요.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나시나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줄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어요. 지금 메모리 시장이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메모리를 쥔 나라가 힘을 갖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삼성전자의 공급 주도권은 언제까지 갈까요? 업계에서는 2027년 평택 P4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삼성은 거기다 평택 P5 공장도 착공했어요. 2028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새 공장이 돌아가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전망했어요. 올해 글로벌 디램 매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이다. 낸드는 45% 증가할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 르네상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황금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PC 메모리 원가 비중이 전체의 15%에서 20%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25%에서 30%로 뛰었습니다. CPU나 그래픽카드 가격이랑 비슷해졌어요. 이게 다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전망을 보면요, 올해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가 7% 상승할 거래요. TV는 최소 3% 이상 오를 거고요. 저가형 스마트폰은 원가가 25%나 증가할 전망이에요. 중가형은 15%, 고가형은 10%요. 비싼 폰일수록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인상폭이 덜해요. 싼 톤일수록 타격이 커요. 노트북 시장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어요. 대리 지난해 말에 기억용 노트북 가격을 사양에 따라 최대 30% 올렸어요. 세계 1위 레노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고요. 에이수스도 이달부터 노트북 가격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슈링크플레이션까지 등장했어요. 가격은 그대로 두고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과자양 줄이는 거랑 똑같은 수법이죠. 중소형 PC 업체들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대형 브랜드는 삼성전자랑 장기 계약을 맺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업체들은 그런 협상력이 없어요. 중국의 화이트박스 업체들, 산피 없이 싼 PC 만드는 곳들이요.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래요. 일부 소규모 조립 PC 업체들은 판매 중단까지 몰렸고요.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PC 업체의 출하량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조달 능력, 협상력에 달려있다. 글로벌 브랜드와 메모리 제조사 간 신뢰 관계가 이번 가격 급등 국면을 헤쳐나가는데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요, 삼성이랑 친한 회사는 살아남고 아닌 회사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트렌드포스는 올해 글로벌 노트북 시장 전망을 불과 석 달 만에
3번이나 바꿨어요. 처음에는 1.7% 성장이래요. 그 다음에 2.4% 감소로 바꿨어요. 지금은요, 5.4% 감소예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노트북 가격이 오르고, 노트북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보는 곳도 있어요. 중국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CXMT라고도 불러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고급 제품에 집중하느라 범용 D램 시장을 비웠잖아요. 그 틈을 이 회사가 파고들고 있어요. HP 같은 PC 제조사들이 부족한 D램을 창신 메모리에서 조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2025년에 창신 메모리가 창사 후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삼성이 고급 시장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중저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 격차가 있어서 괜찮지만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면 삼성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해요. 트럼프가 지금은 움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메모리 생산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마이크론을 지원해서 한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텔도 AI 칩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2027년까지가 승부처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뭘 하고 있냐면요, 평택의 P5 공장을 착공했어요. 차세대 D램과 HBM 생산 라인이 2028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하고 10나노급 6세대 D램을 한 곳에서 직접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기술 초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메모리 가격 폭등은 단순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아니에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원인 4가지를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AI 괴물의 등장입니다. 챗 GPT 이후 모든 빅테크가 AI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HBM 없이는 AI를 돌릴 수 없어요. 둘째, 1대3 웨이퍼 법칙이에요. HBM 하나 만들면 일반 D램 3개 만들 능력이 사라져요. 케이크 만들수록 식빵이 없어지는 구조예요. 셋째, 삼성의 초강수입니다. 고수익 제품에 올인하고 범용 제품 생산을 줄였어요. 전략적으로 공급 절벽을 만든 거예요. 넷째, 트럼프의 딜레마예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미국 AI도 멈추거든요. 결국 2026년은 반도체 역사에서 특별한 해로 기록될 거예요. 메모리가 부품에서 전략 자산으로 바뀌네.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지방 도시 호텔에서 노숙하며 메모리를 구걸하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네. 업계에서는 이걸 반도체 르네상스, 메모리 특이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 상황을 개인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어요.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을 사실 계획이 있다면요, 미루지 마세요. 한 달 뒤에는 더 비싸집니다.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어요. 꼭 최신 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전 세대 제품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격 인상 전에 생산된 재고 물량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구형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대요. 심지어 DDR3 메모리 가격도 올랐어요. 이미 퇴역한 줄 알았던 구형 제품까지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AMD는 단종됐던 AM4 CPU를 재생산한다고 해. 그만큼 시장이 뒤틀린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전 세계 메모리 업체 중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대요.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고, 시티그룹은 영업이익 전망을 155조 원으로 상향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어요. 전 세계 HBM 시장의 대부분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눠 갖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업 이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경쟁력이에요. 외교 협상력이에요. 트럼프가 움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도체가 21세기의 석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모리가 21세기의 석유예요. 석유는 대체재가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하지만 메모리는요,
AI를 돌리려면 HBM이 필요해요. 대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말씀드릴게요.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20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새 공장이 가동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메모리 가격 상승도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에요. 1분기에 50에서 60% 오르고 2분기에도 20% 추가 상승할 거래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황금기가 2027년 P4 가동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 이후에도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호황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IT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메모리 가격 폭등은 AI 때문이에요.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반 D램 생산이 줄었어요. 둘째, 삼성전자가 초강수를 뒀어요. 고수익 제품에 올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셋째, 미국도 손을 못 대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미국 AI도 멈추거든요. 넷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요. 사실 계획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부품에서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어요. 확보 못하면 사업이 멈추는 시대가 왔어요. 그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2026년은 반도체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해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가 실질적인 돈으로 증명되는 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의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빵집 비유로 마무리할게요. 마을 유일한 빵집이 케이크 장사로 대박이 났어요. VIP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옆마을 보안관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요. 식빵 사러 온 마을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가격이 7배나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빵집 덕분에 마을 전체가 부자 마을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마을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빵집 덕분에 전 세계가 우리한테 줄을 서고 있어요. 트럼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소비자들은 좀 비싼 값을 치르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그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메모리 가격 폭등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의 황금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 따라잡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